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낮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고깃배와 여객선이 수시로 오가고 여름엔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죠. 지난 15일 오전 6시쯤에 이곳에 배가 한 척 들어왔습니다. 예, S자를 그리면서 들어와서 호줄을 던져 부두에 멈춘 것은 북한 배였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탔는데 군복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군은 바다와 항구의 경계망이 뚫린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북한 배가 소리 없이 들어온 과정을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선희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탄 배는 지난 9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했습니다. 길이 10m짜리 작은 배엔 식량과 연료, 그물이 실렸습니다. 이튿날 동해 북방 한계선 NLL 북쪽 오징어 어장에 도착한 뒤엔 이틀 동안 다른 배들 사이에 섞여 오징어 잡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다 12일 무리에서 벗어나 남쪽을 향했습니다. 밤 9시쯤엔 NLL을 넘었고 다음날 오전 6시쯤 울릉도 동북쪽 약 55km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날씨가 변해 엔진을 끄고 잠시 표류하던 배는 해가 진 뒤에 방향을 서쪽으로 틀었습니다. 하루가 지나 14일 밤 9시쯤엔 삼척항 동쪽 약 5km에 접근했습니다. 여기서 또 엔진을 껐습니다. 밤에 들어오면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할까봐 해가 뜨기를 기다린 겁니다. 다음날 새벽 5시쯤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배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삼척항 방파제를 돌아 부두에 배를 댄 시간은 오전 6시 20분쯤. 때마침 산책을 나온 주민이 수상한 배를 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배에 탄 4명은 북한에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도 했습니다. 인민복과 군복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은 30분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을 태운 배가 6박 7일 동안 최소 수백 킬로미터를 지나 삼척항 부두에 호줄을 던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군인 한 명이 경찰에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건 15일 오전 7시 20분. 북한 배가 삼척항에 정박하고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그런데 군 당국은 당초에 북한 어선이 표류해와서 동해상에서 데려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배가 한국까지 스스로 들어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주민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강원도 삼척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어민을 연결하겠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좀 깜깜해져서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조 기자가 서 있는 곳까지 북한 선박이 스스로 왔다는 거죠? 네, 지난 15일 새벽 6시 20분쯤에 이 북한 선박이 정박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 왼쪽에 있고 화면으로는 오른쪽인데요. 이 취재진이 오늘 확인한 CCTV에선 6시 14분쯤에 이 항구 안쪽으로 모습을 처음 드러냈습니다. 이 항구 안 한가운데로 들어오던 북한 선박이 갑자기 방향을 크게 꺾어서 약 8분 만에 이곳에 뱃머리를 댔습니다. 이 우리 주민의 신고로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게 6시 54분쯤이니까 30분 정도는 이곳에 정박해 있던 셈입니다. 예. 넘어온 사람들이 그곳 주민들하고도 직접 얘기도 했다고요? 네, 우선 이 북한 선박은 요즘 우리나라에선 거의 볼 수 없는 소형 나무배였습니다. 이 구형 엔진을 달고 있어서인지 스스로 움직일 수는 있었는데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순찰차가 도착하기 전에 산책 나온 우리 주민이 이 수상한 이 배에 다가가서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었는데 또렷하게 북한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찰의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근처의 방파제에서 제일 먼저 북한 선박을 본 분이 문천석 씨. 지금 옆에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직접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놀라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 같은데 목격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침 한 6시경에 방파제를 나오니까 배가 저 항구 밖에 있던데 그 작은 미역 채취를 좀 해가지고 한 7시, 6시 반, 7시 가까이 돼가지고 올라오니까
그 배가 자연적으로 혼자 이 배가 이 항구를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이런 배가 한국에 있나 하고 배만 구경만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경찰차 구인들이 이 방파제에 막 오고 야단됐더라고. 그래도 나는 북한 배인 줄 모르고 예. 집에 가서 뉴스를 보고 아, 내 이거 발견한 배가 이 북한 배구나 이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니까 북한 배라는 것은 뭐 미처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고 그냥 이상하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배가 없는데 배가 도로기도 천천히 도로고 배가 또 생기기도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예. 저도 이거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그 배를 단디 보니까 이 방파제 밑을 돌아오니까 배가 적으니까 배가 잘 보이지 않았지요. 예. 그래 여기 민간인들 뭐 낚시하고 이러다가 그 뭐 휴대폰 이야기를 좀 이래 했는 모요. 그리고 나는 그 미역 채취하는 걸 싣고 예. 자전거를 타고 이제 올라서 집에 와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예. 그 배가 이제 북한에서 온 배다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 탄 사람들을 혹시 좀 자세히 보시진 않으셨겠네요. 그럼 처음에는. 아니 그 처음에 들어올 때는 뒤에 이제 치 잡은 사람 하나 하고 봉판에 한 사람 앉았고 예. 두 사람 양쪽에 서가 있더라고. 예. 항구 안에 들어올 때는. 예, 그래서 서가 있기 때문에 옷에도 저래 뭐 서가 된 거고 배가 저래 속력이 약하나 이랬는데 그러고부터는 나는 뭐 그것에 있어 북한 배라 생각을 안 했지요. 예. 안 하고 집으로 올라와서 뉴스를 알겠습니다. 보고 이제 저 예. 배 탄 사람들 사진을 지금 약간 좀 이렇게 흐리게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복장이 예. 인민군 복장을 네. 한 것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맨 앞에 탄 사람의 복장도 그렇고 혹시 그 복장 같은 걸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셨나 보죠? 그런 것도 생각지도 안 했어요. 아, 아무 그런가요? 생각지도 안 하고 배만 보고 요즘 뭐 시대가 그러니까 차 위에도 배를 싣고 막 댕기고 이러니까 예. 그 뭐 가장 고기 잡으러 왔는가 저는 이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이래 북한에서 생각을 이 하고. 배가 북한에서 온 배란 걸 아셨을 때는 상당히 좀 놀라셨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도 모르고 집에 이제 여기 미역 채취했는 걸 자전거에 싣고 갈라 하다 보니까 예. 경찰차가 들어오고 군용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 북한 배인 줄도 몰랐어요. 예. 그 집에 가서 뉴스를 들으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봤던 배가 이제 북한 배는가 이러잖아요. 예, 그 배가 저 부두에 닿을 때쯤에는 이미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다면서요? 무장한 구인들은 그 이제 우리가 다 정박했을 때 예. 그 구인하고 경찰이랑 다 와 있었어요. 다 아, 와 정박해 있었어요. 있을 때. 그러니까 이미 정박한 다음에 이제 예, 벌어진 제가 일이군요. 그 주변에서 제가 다른 자전거를 미역 채취 자전거 타고 예, 주변에서 다른 분들도 자전거 배를 타고 올라올 때는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도 그 처음에 이 배가 북한 배라고 생각은 안 하셨겠네요. 그 뭐 항구 지금 삼척 항구에 배가 그래 많이 드나들어도 예. 이거 뭐 바다에 떠 있는 걸 이 북한 배라고 서로 다 몰랐지요. 모르고 그러겠죠. 저가 그 항구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배가 희한하게 생겼다고 자꾸 이래 이제 보고만 있었지 그 방파제 전박해 가지고 예. 민간인 인제 접근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 집에 와서 이제 이 북한 배 예. 자,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문천석 씨였습니다. 다시 조승현 예. 기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자, 문천석 씨 말고 그날 그 북한 배를 본 어민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들어온 시간이 뭐 앞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미 해가 환하게 뜬 뒤였습니다. 이 배를 댄 곳 바로 앞에서 그 새벽 조업을 다녀온 어선이 그 멍게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도 한 10여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 코앞에서 북한 사람을 본 그 중에 한 어민이 4명 모두 햇볕에 오래 그을린 듯이 까무잡잡했고 체격이 왜소했고 또 몹시 기운이 없어 보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또 다른 위판장에서는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이 바로 옆에는 방파제가 있는데 방파제를 따라서 아침 운동을 하던 주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한 배를 직접 본 사람이 수십 명에 이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간 오선민 기자가 어민들을 많이 만나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삼척항 인근 주민들은 이 구멍 뚫린 해상 경계에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의 발표 역시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 소식 오선민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 부두로 들어올 때 포착된 모습입니다.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방향을 틀어 유유히 부두로 들어옵니다. 주민들은 허무하게 뚫려버린 해상 경계 시스템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소지하고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자마이 다 필요가 없잖아 말 돈 들여가 해라도. 특히 북한 어선이 북방 한계선에서 130km나 떨어진 삼척으로 오기까지 당국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또 쟤네는 부위 같은 것도 다 깜깜하게 들어가지고 내다 돌려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조업을 다 하는데. 북한 어선을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해 몰랐다는 군 당국의 해명도 의혹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파도가 높아가지고 배가 작기 때문에 뭐 내다상에 안 잡히고 뭐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애초 발표마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있고 뭐 영어가 뭐 이상하게 써져 있더라고. 저게 안내가 이나 그러면서는 장에다가 모든 게 너무 안 맞는다 이거죠. 80% 이해가 안 가.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삼척항 인근 주민들은 이 구멍 뚫린 해상 경계에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의 발표 역시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 소식 오선민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 부두로 들어올 때 포착된 모습입니다.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방향을 틀어 유유히 부두로 들어옵니다. 주민들은 허무하게 뚫려버린 해상 경계 시스템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소지하고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자마이 다 필요가 없잖아 말 돈 들여가 해라도. 특히 북한 어선이 북방 한계선에서 130km나 떨어진 삼척으로 오기까지 당국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또 쟤네는 부위 같은 것도 다 깜깜하게 들어가지고 내다 돌려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조업을 다 하는데. 북한 어선을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해 몰랐다는 군 당국의 해명도 의혹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파도가 높아가지고 배가 작기 때문에 뭐 내다상에 안 잡히고 뭐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애초 발표마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있고 뭐 영어가 뭐 이상하게 써져 있더라고. 저게 안내가 이나 그러면서는 장에다가 모든 게 너무 안 맞는다 이거죠. 80% 이해가 안 가. JTBC 오선민입니다. 이렇게 오늘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보면 당초 군 당국이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여러 눈에 띕니다. 북한 어선이 어디에서 발견됐는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만 해도 여러 번 말이 바뀌었습니다.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당초 북한 어선이 어디서 발견됐는지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신고 접수와 동시에 해안과 해상에서 정밀 수색 정찰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선의 엔진이 고장난 채 바다 위에 표류해 있다가 군 당국의 수색으로 발견됐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오늘 어선이 부두에 정박된 채 발견됐고 해경 경비정이 어선을 예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어선이 이미 부두까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군 당국은 또 앞서 어선이 움직이지 않고 해류 속도로 떠내려오다 보니 근무자들이 구별하지 못했다며 기동을 했으면 분명히 잡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선은 표류한 게 아니라 직접 부두까지 항해해 온 것이었습니다. 감시체계 부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군 당국은 해안 영상 감시체계에 1초 동안 2회 포착됐지만 당시엔 정지돼 있어서 남측 선박으로 오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모두 밝히지 않은 부분에서 판단을 잘못한 게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책임 소재에 대한 입장도 이틀 만에 바뀌었습니다. 지난 17일 군 당국은 책임에 대해서는 거론할 부분이 아니라며 병사 징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감시 활동을 다했고 경계 태세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군 당국은 성급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남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취재 기자와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목선을 보고 우선 이게 너무 작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보트, 그러니까 놀이배 정도로 느껴질 정도인데 그게 이렇게 멀리 옵니까? 네, 일단 이 배는 1.8톤짜리 목선입니다. 예. 해군과 어민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실제로 오징어 잡이가 한창일 때는 이런 배들이 종종 건너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조업하는 북한 어선의 숫자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중에 이런 배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 예. 이런 어선의 경로를 좀 보면 이번에는 특히나 울릉도에서 50km나 더 떨어진 그러니까 먼 바다를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예.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은 걸 감안하고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예. 됩니다. 지금 그 항로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어로 활동을 한 건 맞다는 건데 뭐 더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오늘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국가수에 의뢰한 이 GPS의 일부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게 이제 출발부터 다 모든 항적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남아 있는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국정원은 이 어로 활동으로 위장을 해서 남측으로 내려오는 계획을 세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어로 활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로 활동을 그냥 위장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초반에는 실제로 어로 활동을 했고 예. 북측에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위장 그 조업을 하고 나서 넘어와서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중간중간에 어떤 항적이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왜 그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서 3일 동안이나 있었잖아요. 우리 영해 위에. 네, 그게 우리 그 영해에서 약 3일 정도 가까이 이제 머물렀던 건데요. 예. 이 배 안에 식량이 있고 또 날씨 조건이 나쁘지 않으면 그러니까 파도가 높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특히 이번에 보면 이 기름을 아끼려고 중간중간에 시동을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어구를 준비하고 사전에 위장 어업을 했다라는 이런 점을 볼 때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예. 하긴 뭐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끌 수밖에 없는 게 배 자체가 작기 때문에 기름통도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래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뭐 이해는 가는데 이게 그 먼 바다까지 이 조그마한 배로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강 정도 건너가는 배 정도로 보여서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선이 떠내려오는 동안에 해안 감시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 목선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작아서? 둘 다입니다. 군은 선박을 탐지하기 어렸던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일단 예. 작은 목선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 기상 상황이 파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예. 특히 이 목선의 높이가 1.3m인데 이 파도가 그보다 높은 1.5에서 2m였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또 속도도 느려서 거의 떠내려오는 정도로는 이 레이더상으로 식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추가 브리핑에서는 이 올해에만 이 같은 목선 60여 척을 식별해서 다 돌려보낸 적이 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기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약간 모순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도가 그만큼 높았으니까 안 보였을 수는 있는데 그만큼 또 위험하다는 얘기도 돼서 아무튼 좀 여러 가지로 좀 궁금증은 많이 남네요. 군 당국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4명이 다 지금 민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한 사람은 군인이었다는 얘기를 하다가 다시 또 4명이 민간인 것으로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온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진 게 뭡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 신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정보로만 좀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 일단 남한에 남은 2명은 선장과 선원 1명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예. 특히 이제 선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일종의 가정 불화를 좀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원은 북한에서 이 한국 영화를 상습적으로 본 혐의로 최근에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내려왔다라고 설명을 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도 올라간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애초에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떠났다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이 배에 타고 있던 4명 다 모두 송환 계획서에 처음에는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네, 조금 전 이제 정보위원회에서 좀 취재 추가를 해서 이제 나온 부분인데요. 예. 모두 4명이 송환 확인서를 썼다가 이 선장이 맨 먼저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원이 뒤따라서 그럼 나도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2명은 남기로 했고 그리고 당초 알려진 대로 나머지 2명은 이제 북한으로 가기를 원해서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돌아가겠다고 했다가 둘이 뭐 여기 내려와 있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정확하게는 좀 더 경위를 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네, 저희가 일단은 좀 유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전방 GP. 영화는 그곳에서 벌어진 남북으로 갈린 젊은 군인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경계하고 가까워지고 소통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결국 어느 한순간의 반전에 의해서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영화는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비무장지대에서 떠돌던 소문 아닌 소문들, 즉 때로는 무시무시하고 때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적이곤 했던 그 많은 소문들의 극히 일부를 현실의 이야기로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은 어떠할까? 몇 년 전에는 가장 경계가 삼엄해야 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배를 누르고 달아나는 일이 종종 벌어져서 우리 군을 민망하게 했습니다. 지난 2012년 철책선 3개를 넘은 뒤에 GOP 생활관 문을 똑똑 두드려 모두를 당황하게 했던 북한군의 이른바 노크 귀순. 그 이후 귀순하고 싶으면 누르라면서 설치한 이 귀순 유도벨이 북한군의 담력 놀이로 변질됐었다는 일종의 블랙 코미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또다시 마주한 다른 현실, 즉 실제 상황. 휴대폰 좀 빌려주십시오.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방 한계선을 넘어선 뒤에 남쪽 바다에서 사흘 밤을 보낸 북한의 목선은 스스로 삼척항에 배를 댄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며칠 전 그 실제 상황은 마치 7년 전의 노크 귀순처럼 차라리 상황극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정도로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를테면 해상판 데자뷰라고나 할까. 그게 무장한 배였으면 어떡할 뻔했느냐는 걱정과 공포는 그 배에 얼핏 보기엔 유유자적해 보였던 궤적과 반비례해서 극대화됐습니다. 영화 속의 잠시 동안의 낭만은 결국 비극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수백 킬로미터를 왔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언뜻 보기에는 그저 놀이배 수준으로 보이는 작디 작은 목선 한 척이 몰고 온 현실의 무게감이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